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또 다른 대유행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이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3차 유행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 이틀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다가 오늘은 다소 줄어서 300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거든요. 이처럼 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고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설 연휴가 3차 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한번 명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 때랑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몇 건의 가족 간 전파는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잘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난 추석 연휴 때는 당시 그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 안팎 정도였습니다. 만일 이번 설 연휴 이전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를 적어도 200명 안쪽 또는 100명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지 못하면 여기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장기간 2단계 또는 2.5단계가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증폭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방역 조치와는 별개로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 안 해주신다면 그리고 확진자를 크게 줄이지 못한다면 실제로 설 연휴 이후에는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추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 4월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4차 대유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4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말씀하신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입국하신 그 외국인 분이 자가격리 중에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다른 친척에게까지 바이러스를 전파시켰거든요. 예. 아직 뭐 역학조사하고 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추가적인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심지어 나아가 불특정인까지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2월 중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 전파가 진행이 될 거고 이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변이 바이러스엔 또 한 번의 대유행, 이른바 4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전파된다면 4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던 밤 9시 영업 제한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9시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도 괜찮을까요? 일부에서는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9시 이후에 활동을 하느냐, 뭐 야행성이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문제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보고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사회 활동을 가급적 덜 침해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렸던 방역 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벡터, 즉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매개체인 사람들의 활동을 가급적 제한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야간에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이 상당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가 상당하다. 그래서 일단 현 상황에서는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한꺼번에 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에 설 연휴가 지나고 그리고 확진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안정화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면 점차 영업 시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나중에 풀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효능 논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보류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말씀하신 스위스 의약품 규제 당국인 스위스메딕이 지금 밝힌 바로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보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어려운데 최근에 말씀하신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고연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과 함께 과거에 논란이 됐던 용량별 효능 차이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연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은 일단 65세 이상 대상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각국의 의약품 관리부서에서 판단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용량별 효능 차이나 1, 2회차 간격에 대한 효능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사 측에서 명확히 이유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 스위스에서 그 백신 승인 여부를 보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역 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심회의에서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부를 결정을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정을 미뤘습니다. 예. 근데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의 대상자 수가 전체 임상시험 참여자의 7에서 9% 사이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통 임상 3상 시험이 총 대상자 수가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준입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 3상의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한 65세 이상의 대상자 수만 보면 660명이거든요. 근데 통계학적인 부분을 떠나서 대상자 수만 보면 다른 어떤 의약품의 임상시험의 총수랑 비교를 했을 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글쎄 우리나라 질문하신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 3차 자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 스케줄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볼 때 마지막 남은 예방접종 전문위원 회의에서도 1차 결과인 식약처 백신 자문단 결과대로 65세 이상을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포함될 거라는 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물론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부 지역사회 전파,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일단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효능에 따른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효능이 그대로 반응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일단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결과에서 회복 기간을 평균 3.4일 그리고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을 최대 68%까지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의 효능은 실제로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냈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탁월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그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을 실제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일단 임상 이상 시험의 대상자 수가 327명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대상자 수가 6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셀트리온의 임상 이상에 참가한 총 인원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효능 데이터를 알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고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